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생업의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반갑습니다.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죽을 때가 되니까 이런 얘기들은 참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잘한 일, 못한 일,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 반도체와 하이닉스의 비사.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들을 수 없죠. 정말로 야사라고 할 수 있을까. 야사지만은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뭐 매스컴이나 뭐 주식시장에서 떠드는 얘기는 실제로 그 정확한 내용보다는 자기들 편리한 대로 짜집기 해서 하는 얘기들이고, 정말 이런 얘기들은 이렇게, 그 술자리에서나 이런 데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혼자서 술은 못 마시고 물이라도 만지고 이래야 되겠죠. 삼성에 이제 고 이병철 회장님이 계셨는데, 동경구상이라는 게 있어요. 동경구상. 겨울만 되면은 이렇게 동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내시는데, 뭐 일반 사람들 얘기는 한국이 추우니까 조금 더 따뜻한 동경으로 뭐 피한을 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연말이 이렇게 쭉 되면 한 11월쯤 되면 동경을 가가지고 이제 뭐 일본의 이제 유명한 뭐 정계, 뭐 경제계, 뭐 학계 이런 뭐 유명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보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나 이런 감각을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마카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요즘 뭐 몇 년 전에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뭐 밥 처먹는 게 뭐 이것만 중요한 걸로 아는데 비싸긴 비싸죠. 그래가지고 이병철 회장님이나 재벌 총수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비싸게 먹는 거 나도 한번 해본다. 뭐 여기 했더니 또 말이야, 일반 대중들이 그 영상 보려고 말이야, 뭐 수백만씩 이렇게 해가지고 먹방. 이제 그것도 퍽 찍었죠. 좀 뻥이죠. 우르르 우르르 몰려가는 대중들은 어리석다. 우민들이 오마카세라는 거죠. 오마카세하고 이 코스 요리하고 정확하게 같은 뜻은 아니지만은 비슷하죠. 그 이제 일식에도 오마카세, 이 코스 요리가 있고, 그걸 이제 오마카세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한식에도 코스 요리가 있고, 중국 음식에도 코스 요리가 있고, 서양식에도 코스 요리가 있죠. 이렇게. 야, 참 프랑스 사람들도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여기 미국 산호세에서 이제 이렇게 그 근무를 할 때, 이 프랑스 이제 거래처 있는 분하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 프랑스 요리, 야, 프랑스 요리 유명하다는데, 프랑스 요리하면 달팽이죠. 달팽이 요리 맛있다 그랬나. 옛날에 뭐 양재역에 그 프랑스 요리, 그 달팽이 요리 잘해주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그 스테이크하고 참 맛있게 지금도 있는지, 옛날 얘기죠. 거기 많이 내가 애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한번 따라갔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4시간을 이렇게 썰을 풀어요. 아유, 뭐, 영어로 계속 하는데, 나 영어 잘 알아듣지도 못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계속 영어로 씹으면서, 이제 배 좀 고플만 하면은 뭐, 한두 찜 뭐, 이렇게 먹을 거 주고, 뭐, 물론 달팽이라도 먹고, 뭐. 아유, 하여간에 저기, 진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막 끈질기게 뭐, 4시간 동안 얘기를 하더라고. 와, 졌어. 힘든 거야. 그래, 이제 뭐래. 처음에는 이제, 차를 내오죠, 이렇게. 차를 한다, 이렇게. 내오면은 이제, 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오차라 그러죠. 오차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산마를 이제 이렇게, 산약이라 그러대. 산마를 갈아가지고 이제 훌쩍훌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란 뭐 이렇게 찜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덴푸라 뭐 이런 거 먹다가 회도 나오고 뭐 초밥도. 그래가지고 이제 끝에가 가면은 대부분이 그 한식에는 이제 국수로 나오죠. 끝에 가면 이제 주식이라 그러는데 주식. 주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서양식에는 끝에 가면 빵을 먹고, 한식에는 국수를 먹고, 이제, 그 일식에는 이제 마지막에 초밥을 먹죠. 이렇게 이제 쭉 하는데, 그 목적이 이야기하러 가는 거지,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주저리 먹으면서 뭐 가끔 이제 오사케 해가지고 술도 한 잔씩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강하지 않은 이제 프랑스 요리도 이제 포도주를 곁들이고요. 그 우리나라도 이제 청주 이런 거를 약간 홀짝홀짝 마시면서 하면 좋은데 소주 이런 거는 사람을 혼란하게 하죠. 그 우리나라 청주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게 청주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이게 실제로 쌀로 만든 빚은 청주는 굉장히 좋은 건데 막걸리에서 이렇게 떠내는 청주는 좋은 건데 그래 약을 많이 타고 그래가지고 머리 아프게 골 때려가지고 청주가 망했죠. 그걸 일본처럼 청주를 제대로 이렇게 했으면 청주 만드는 또 이라도 또 재밌죠. 일본에서 어떤 놈이 거기 술집 망하라고 거기 막걸리에다가 재를 뿌렸더니 청주가 되더라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 오마카세라는 게 그게 코스요리인데 사람들이 만나러 가서 이야기하러 가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게 목적이지 처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이거 망해가지고 다행인데 그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이나 뭐 구인회 회장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사장이나 이제 밑에 회장들 불러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제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이제 하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정계나 뭐 이런 이제 학계나 뭐 경제계 이런 사람들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길게 보통 짧게는 한 2시간, 길게는 4시간. 아우, 4시간 하고 나면 뭐 진이 확 빠져버리죠. 보통 저녁에 만나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고 정심에 만나는 건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보통 정심을 같이 하자 그러면은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한 4시간 정도 가요. 4시간 정도. 우리가 이제 본부장이 가끔은 이제 회장님한테 불려가면 그러면은 가가지고 뭐 사실 이제 신라 호텔 거기 이제 중식집에 가면은 거기서부터 저기 차 한 잔 마시고 뭐 이렇게 일식 비슷하게 하면서도 중국식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짜장면으로 끝난다고요. 나는 직접 거기 이병철 회장님하고 이렇게
이 오마카세를 해본 적은 없지만은 우리 본부장이 한번 데리고 가가지고 이것이 그 이병철 회장님이 이 사장들 불러가지고 하는 코스料이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덴푸라 뭐 이래가지고 뭐 중국 볶음들 많죠. 싹스핀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내주고 그러는데 결국은 끝에 가면 짜장면 먹기 때문에 짜장면 먹으러 간다. 근데 회장님 앞에서 뭐 이것저것 질문하면은 이병철 회장님의 또 질문이 따지기로 유명하죠. 꼬치꼬치 따지면 쩔쩔매죠. 이게 음식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 한 4시간 동안 진 다 빼고 이제 배가 고프면 말이야 저게 녹초가 돼가지고 회사에 들어오면은 뭐 배고프니까 식당 가부터 막 식당에 가 짜증 내기를 시작하면은 짜증 내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총무부장 뭐 총무과장 뭐 거기 대리 총무과 대리 뭐 식당 관계자들 뭐 그다음에 영양사 거기 뭐 요리사들 뭐 그냥 얼어붙어 가지고 그냥 욕 바가지로 먹고 그러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총무까지 작전을 딴 게 본부장 마음에 드는 영양사를 이제 골라라. 애교가 있고 말이야 좀 텅텅거리면서 말이야 이렇게 잘 부침성 있는 영양사를 채용을 해서 이제 조금 모말을 시키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래요. 한번 갔다 오면 반 죽어요. 그래서 그 이병철 회장께서 이제 거기 동경구상을 하면서 이렇게 오마카세를 많이 하고 또 이 국내에 들어오는 회장 사장들 불러가지고 또 오마카세를 하면서 이것저것 경영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앞으로 이거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진이 빠진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80년도, 81년도든가 그때 이제 반도체를 했다. 이병철 회장이 그때 이제 그 80년대가 되면서 새로운 이제 이러면서 앞으로의 그 먹거리는 반도체와 로봇과 바이오 이 신기술이다. 이래가지고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쪼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한 게 일본에서 이제 성행하는 반도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도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삼성에서 잘 안 되죠. 하기는 하죠. 그다음에 이제 로봇은 지금 와서 많이 이제 거기 로봇은 기계 쪽이니까 저기 뭐 기계 만드는 뭐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이제 로봇을 잘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라면 이제 인재를 만들어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때 유명한 얘기 이제 이병철 회장이 그 삼성전자를 맡고 있는 게 이제 강진구 회장이었는데 강진구 그놈이 말이야 내가 언제부터 말이야 인재 양성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다고 말이야. 우리가 강진구 회장을 볼 때는 뭐 하늘 같은 높은 분이지만은 이병철 회장이 볼 때는 원오댐이죠. 원오댐 그냥 사장 회장 중에 하나. 강진구 그놈이 내가 언제부터 말이야 반도체 인재 육성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해놨다고 말이야. 인재가 없다 이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병철 회장이 거기 일본 사람 그 어떤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다카키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급 아파트를 얻어줘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먹고 자고 지내고 이제 거기 하는데 뭐 이상한 걸 너무 처먹어가지고 말이야 이제
나중에 가고 난 뒤에 말이야, 총무과에서 정산을 하고 나면은 말이야, 아유, 뭘 그리 처먹었는, 좋은 건 다 처먹었다 그러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회사 가가지고 한 일주간 빌빌거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요. 근데 이게 간첩이에요. 이 문제되는 걸 다 이병철 회장님한테 꼬실러 바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한국에서 반도체를 하면 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래 뭐 일반 뭐 이런 저기 일본 신문에 이런 데서는 반도체 아이고 한국에서 무슨 반도체를 하느냐 택 뜯는 소리 하지 마라 뭐 반도체가 무슨 풀빵 굽는 듯이 뭐 그렇게 하는 거냐 택 뜯는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전부 이렇게 막 언론에서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삼성 망하려고 작정을 했거나 미친 뭐 XX다 뭐 이런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알랑방구 잘 끼는 탁하기 교수께서 한국에서 반도체를 하면은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이병철 회장 또 특유의 또 있죠. 왜 잘 되겠습니까? 따져 묻죠. 한국의 그 문화는, 민족 문화는 이 효도를 중시하고, 또 예절이 바르고, 진취적인 민족이고, 또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고, 특히 부지런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호암 자서전에 있는 얘기예요. 부지런할 것이다. 이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이병철 회장이 이제 자신감을 얻었어요. 전부 다 말이야. 100이면 100사람 99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딱 한 사람, 이 닭가기 교수라는 분이 된다고. 그래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막 서로 봄이라 그래가지고, 이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실권을 잡았죠. 뭐, 사실 전두환 대통령이 잘한 게 아주 많아요. 단임제 가지고 말이야. 대통령을 5년만 해라. 이러니까, 대통령 끌발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지. 이제 뭐 이게 당대표 할 때는 끌발이 샜는데 대통령 되고 나면은 깡이야, 그냥 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단하더라고. 자기가 거기 이렇게 무슨 뭐 이상한 열매만 이렇게 달고 다니더니 또, 가짠치 않게 거기 거미대에 또 태극기를 이렇게 같이 달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본인 생각은 나는 좌파의 대통령만 아니고 한국의 대통령 좌파 우파를 다 아우르는 총체적인 대통령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생각은 다 자유겠죠 뭐. 그래가지고 그때에 뭐 이렇게 저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기초를 놨으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을 해가지고 이제 다졌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유고가 생겨가지고 그때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뭐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다 말아먹었잖아. 그랬으면 우리나라 진짜 이렇게 안 됐어. 그걸 잘 이어받아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잘 이어받아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마무리를 잘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지. 저기 엉뚱한 사람들이 전두환 깎아내리려고 뭐 길을 쓰고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잘한 게 엄청 많아요. 통금도 풀어줬지 뭐. 그때 전자업계가 흑백 텔레비였었는데 이제 그 한계에 부딪힌 거야. 전자회사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전자협회 강진구 회장이 이제 선봉해서 가지고
이제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죠.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한번 칼라로 테레비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근데 81년도가 이제 칼라가 와, 뭐 맨날 시커먼 거 보다가 칼라 이렇게 파워풀하게 총천년색으로 보니까 흑백 영화 한번 보다가 총천년색 칼라 영화 저 테레비 보니까 얼마나 좋아. 그때 내가 15인치든가 아주 조그마한 테레비 그거 갖다 놓고 봤는데도 쌩쌩하게 잘 나고 좋더라고 세상에. 세상이 그래서 확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뭐냐, 먹거리가 뭐냐, 이제 이게 신군부에서 한 게 삼성에서 이제 반도체를 해야 된다. 그래. 그게 앞으로 먹거리다, 일본이. 그래서 뭐 박정희 시대에도 이렇게 반도체가 시작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게 전두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전자산업을 많이 이제 육성을 해줬죠. 그래 칼라 테레비도 만들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집중 육성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삼성이 이제 기흥에다가 이 30만 평을 이제 딱 산을 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로비하기 해가지고 전직 국회의원 출신을 이제 사장으로 앉혔죠. 아유. 그랬더니 어느 날 뭐 또 다 모이래. 모여가지고 또 걸기래. 정치권 노름을 막 팔 이렇게 뭐 면적이었는지 기억 안 나냐. 하여튼 하여튼 그때 말이야. 수원 하면 수원 물이 풍부하다 수원에서 기흥이라는 데가 있다. 기흥 그릇이 일어난다. 기흥 참 좋은 장소다. 정치권들이 이렇게 지명을 가지고 잘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그래가지고 그 기억밖에 안 나는데 하여간에 머리에 우리도 띠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한번 골기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이게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면을 이제 세금 감면을 그때 해줬어요. 이게 반도체에서 필요한 물자가 들어가면 간세를 깎아줬어요. 상당히 많이 깎아면 한 20% 정도 되면 한 뭐 5% 이내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세를 많이 깎아줘요. 그때만 지금도 뭐 굉장히 비싼 기계는 뭐 수천억짜리 뭐 8천억을 하니 뭐 1조 원을 하니 뭐 기계 한 대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비싼 기계는 그 당시의 가격으로 봐가지고 1980년도에 한 10억짜리 기계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금 하니 그러니까 8천억 기계 뭐 이거하고 맞먹는 거죠. 그런 기계들이 있었는데 그 관세 내려면은 엄청 많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뭐 1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들겠어요. 20% 내면은 2천억 원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걸 다 깎아주는 거를 그 작업을 이제 성공부에 가가지고 우리 구매 담당하고 이렇게 우리 몇 사람이 매일 거기 상공부에 불려가가지고 이거 뭐 하는 기계다, 이거 뭐 하는 게다, 이게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 반도체에 필요한 장비, 그 다음에 반도체에 필요한 장비,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포토레지스터, 브라산, HF죠. HF, 이런 가스들, 이런 반도체 재료들 쭉 해가지고 그거 전부 다 관세, 감면 항목에 넣어야 된다. 그런 걸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오면 수원 오는 걸 이제 그 시외버스가 양재 시외터미널인데 거기서 복권을 팔더라고. 그래서 구매 담당이 오늘 열진이 사니까 말이야 그 복권 하나 사라고 그랬는데 저거 안 돼 이래가지고 안 샀지. 그랬더니 그 복권이 말이야 1등이 당첨이 되잖아. 나중에 만나가지고 내 말만 들었으면 팔자 피는 건데 말이야. 그 왜 복권 안 샀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기억에 더 남아요.
복권, 주택 복권이죠.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로또이지만 그때는 주택 복권이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반도체를 하도록 밀어줬다. 그래서 거기에 고속도로에서 거기 바로 거기 연결도 해주고 톨게이트도 새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부지도 해주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공장을 세우면은 전기, 에너지. 전기. 어떤 멍청한 말이야. 이 새끼가 대통령 돼가지고 말이야. 원자력을 없애버려. 지금 원자력이 한 우리나라 80% 가동하면은 중동의 전쟁이 터지든 이렇게 뭘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기 하나만은 넉넉하게 쓸 수 있잖아. 앞으로 자동차도 전기로 가야 되고 말이야. 데이터 센터도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처먹는다는데 그런가 하면 전기 원전을 한 서너 개는 더 지었어야 하는데 무슨 18세기처럼 말이야. 무슨 풍력. 아이고 18세기 때나 무슨 바람 가지고 이 물레방아 돌렸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거 가지고 돼. 완전히 그냥 빨갱이 짓 하는 거지. 그래서 전기, 그 다음에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전두환세 일부러 거기 수원까지 그 당시에 특별히 이걸 배선을 해가지고, 이 수도관을 말이야. 1.5m짜리 그걸 수도관을 거기 팔당호에서부터 이거를 묻어줬다고 펑펑펑펑 말이야. 물이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도 1호사라가 15,000V, 15,400V냐 1호사 K라 그러지. 그거 단독설로 해가지고 말이야.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지. 최근에 말이야 어떤 놈이 새만금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말이야 개초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반도체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 것들 큰 소리 하는 거 참 기가 막혀요. 나라 그 어떤 놈 새끼처럼 풍력 발전으로 한다고 그러는 것처럼 말이야 거꾸로 돌려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빠꾸 하려고 그러네. 아이고 미친 놈이. 반도체 공장이 좀 까다로워요. 바닷가에 가면은 바람에 소금기가 있잖아요. 이 소금 나트륨이라 그러죠. Na. 이거는 이게 반도체에서 전자가 지멋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절대 금기시해요. 사람 몸에서 나는 게 땀에 소금기가 있죠. 그래서 장갑 끼고 이 마스크 끼고 말이야. 이렇게 눈만 내놓고 있는 게 거기에 거기 사람에서 떨어지는 비름 이런 게 거기에 이제 소금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침하면 큰일 난다 그래요. 그냥 반도체 안에서 침 다 튀긴다 그러죠. 음식에 침 뜨는 것도 문제지만은 반도체에 침 튀기면은 왕창 그냥 공장이 날아가 버린다고. 응? 어떤 놈 침 뱉어 놓으면은 그냥 반도체 공장 안에다가 침 한번 뱉어 놓으면 공장 싹 망한다고. 나트륨 바닷가에는 안 된다. 바닷가에는 공장을 못 짓는다. 이제 일본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바닷가에 있는 공장이 안 되더라 하는 얘기지. 그러면 산속에 하면 또 잘 되냐? 산속에 공기 좋잖아. 산속에서 안 된다. 산속에는 또 피톤치트라고 있죠. 피톤치트. 근데 이 나뭇잎에서 무슨 또 화학물질을 내뿜는다. 이거예요. 그럼 또 농약 많이 치는데도 안 된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평택도 조금 나빠요. 용인 이런데 산도 조금 야산이 있고 이런데 사람 살고 이런 데가 좋지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게 많아도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들어가지고 알 수율이 이제 봄하고 가을하고 차이가 나요. 봄에는 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가을에는 수율이 확 올라간다. 그게 뭐냐면은
봄에는 이 탁류, 물이 탁해진다고 얼었던 물들이 녹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황사가 많이 불어오기 때문에 먼지가 공기에 많고, 그래서 물론 정화를 하지만은 아무리 사람이 이길 줄 알아도 자연을 이길 수는 그 아주 미세하게 세세하게 그 원자 단위까지는 그게 정화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안 되고, 가을 되고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이제 공기가 맑아지면은 수율이 팍팍 또 올라간다고. 봄과 가을의 차이가 있어요. 여름에도 이제 습기가 차고 잘.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봐가지고 입지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 캘리포니아 날씨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에 좋죠. 그런 데는 참 여러 가지로 살기도 좋고 공장하기도 좋고 그런 날씨고, 참 옛날에 어떤 분들이 5월달 날씨 좋아하는데 참 피크닉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 많은 데서 야, 이 참 일하기 좋은 날씨다 이래가지고 일하기 좋은 날씨지. 5월달 되면 일하기 좋은 날씨죠. 그렇게 하고, 공기하고 많이 상관이 있어요. 이 중국 연변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참 날씨가 좋아요. 그런 데 가면은. 거기는 중국 연변에는 이게, 태풍이 없잖아요, 태풍이. 날씨도 건조하고 말이야. 그렇게, 습하지도 않고 건조하고. 아주 중국 연변 같은 데가 참 좋은 날인데, 저 안쪽에 저런데, 이제 어떤 정치적 이슈나 그런 이슈에 의해 가지고, 이 중국 쪽에 반도체 공장을 연대가 중경이라는데 잘못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연변 같은데, 이런데, 동북 삼성이 참, 거기가 참 사람 살기 좋은 데죠. 그런 데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과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교육과 세뇌를. 삼성그룹이 지탱하는 거는 교육과 세뇌죠. 그냥 1년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재교육을 시키자. 이렇게 하면은 뭐 좀 잊어버리려면 새로운 걸 하면 새로운 지식. 그럼 그게 다 경험이 되고 좋아요. 세뇌를 시키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반도체를 한다. 정신 무장을 한대요. 무박 3일 동안 하는데 64km 행군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 교육 담당이 장용옥이하고 박종건이다. 박종건이가 이렇게 책도 많이 쓰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기 삼성그룹에 이게 박종건이가 맨 땅에 헤딩해. 그거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64K D램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64km를 못 박았다. 여러분들은 이제 남자들은 이 유격 훈련 갔다 온 사람들한테 한밤중에 공동묘지도 통과를 하고 하여튼 유격 훈련이지, 유격 훈련. 가가지고 각 초소마다에 가가지고 이제 높으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가면 또 구호를 외치고 잘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정신 무장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삼성에서 그런 걸 한대. 요즘 MZ 세대들이 그런 걸 하느냐 이러는데, 도전 정신을 키운다는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했는데, 그러고 한 몇 년 있다가 바로 그 다음에 된가 이제 81년도에서 한 82년도, 83년도쯤 됐을 때 이제 현대도 이제 현대전자라 그래가지고 이천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하겠다.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죠. 그때 하이닉스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SK 그룹으로 넘어가지고 SK 하이닉스가 됐는데 그때 이게 반도체가 될까 참 뭐 무식하다가는 무대뽀라 그러죠. 무대뽀하는 그런 건설하던 그런 큰 것 만지던 사람들이 그 미세한 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차별이 되는 거죠. 현대의 중공업에 배 짓는 거, 이거 기술하고, 이 반도체 만드는 기술하고 동급이에요. 배를 아주 그 최고급이 LNG 선이라 그러죠. 그 기술이나 반도체 기술이나 그걸 같은 동급으로 보네요. 그냥 반도체만 이게 고급 기술이 아니고 거기 배 만드는 기술도 그것도 아주 모든 공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 그게 물 위에 떠야죠. 그다음에 바다에 풍랑이 있죠. 그다음에 거기 LNG 같으면은 가스를 그거를 냉각을 시켜가지고 운반을 해야지 되죠. 밥 먹어야죠. 똥 싸야 되죠. 거기도 모든 게 이제 사람 사라는 게 집합돼.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 조선. 그다음에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 반도체 이렇게 같은 고급 기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 만드는 사람도 상당히 고급 기술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청주에는 이제 LG가 이제 반도체를 그래서 3개 회사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IMF가 터지면서 이제 LG가 어떻게 로비를 잘못해가지고 현대에다가 오히려 뺏겼죠. 만약에 그때 LG가 현대를 인수했으면 LG가 또 비까비까하게 또 거기에 전자공학을 한 전자계통에 거기 기술자들이 많았으니까 어떻게 됐을는지 모르는데 지금 삼성에서 여기 전용현 부회장인가 이분도 원래 LG 출신이죠. LG 출신에서 대부분이 현대로 가지 않고 삼성으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LG로 가는 바람에 열받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현대에서 이제 사람이 없잖아. 건설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전자계통에서 하는 사람들은 현대에 없었잖아.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는 스카웃을 해가는 거지. 스카웃. 그래가지고 말이야. 인재협정도 맺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불만이 있으면은 가야지. 응?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이제 대들보 같은 한 사람이 건너갔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쭈르르르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빛을 못 보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대거 이동을 해가지고 대거 이동을 했지. 많이 모든 분야에서 현대로 이동을 했어요. 나도 와가지고 면접을 본 적이 있지. 좀 안 갔지. 나는 원래 생각이 달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면 나한테 보여주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서류함이 있잖아. 파일이 거기 누구누구에 대한 파일 모든 정보가 삼성에 대한 정보가 거기 현대에 다 있는 거야. 자 있는 거야. 그래서 스카웃을 해갔어요. 많이 갔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었어. 이제 64K를 D램을 개발했는데 텔레비에 나오고 저거 하는 사람들 다 그게 다 뻥이고 물론 책임자들이었으니까 사진도 찍고 훈장도 받고 했지만은 제일 밑바닥에서 실제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반도체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를 런이라고 그래. 런. RUN으로 써요. 런돌이라고 그래. 런돌이. 뭐, 우리가 돌이라는 말을 쓰잖아. 뭐, 레코더 뭐 돌이 뭐 이렇게 뭐 돌이 런돌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들고 다니면서 공정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걸 하는 걸 런돌이라 그러는데 이게 시작품을 발로트 이제 그 발로트 런이라 그러죠. 발로트 이제로 하는 거를 했는데 거기 그 채태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나하고 이제 그 상당히 친한 친구였었는데 이 친구가 채태열이라는 친구가 이제 현대 측에서 제의를 받았어요. 와라 이렇게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뭐 이렇게 월급도 많이 주겠다 이래가지고 사라졌어. 그랬더니 이제 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야. 걔가 가면은 기술이 모조리 빠져나간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냐? 나다. 나보고 찾아오라 이거야. 아이고. 이 새끼 수소문해도 없어.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는 말이야. 가서 면접 보고는 저기 어디 가서 처박혀가지고. 한 3일 지났는데 저도 이제 궁금했더니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어디냐? 그래. 한잔 하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얘기를 했지. 그래, 네가 배신을 때릴 수 있느냐? 아무리 좀 우리가 회사에 섭섭하고 했다 하더라도 섭섭하게 한 건 섭섭하게 한 거 의리가 있지 말이야. 그거 가지고 남자가 말이야.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뭐 설득을 했는데 그래도 가겠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인사보자 뭐 잘 안 되겠는데요. 그래 전화를 해가지고 또. 한밤중에 인사부장이 또 달려왔어요. 우리 채태현 씨 그러면 됩니까? 또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뭐 거기서 이제 절반은 이제 이렇게 무마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부장이 또 막 달래고 뭐 해가지고 또 말이야 집에 가서 좀 생각해 좀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눌러 앉혔어요. 눌러 앉혔는데, 내가 평생 살면서 그 친구한테 지연제가 많은 것 같아요. 가게 더 쓰면은 말이야, 더 잘 됐을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더 똑똑한 사람들한테 치여가지고 말이야,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게 빛을 봐야 하는데, 위에서 말이야, 이 성과를 가로채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놈들이 출세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반도체를 망친 또 놈들이 있어. 참 말이야. 인텔이 뭐 이렇게 잘 나가다가 말이야. 격리를 돈줄 만지던 사람이 와가지고 뭐 망하게 했다. 그런데 삼성에도 마찬가지야. 기술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기술이 우선이 되는데 그냥 돈 만지는 그냥 돈만 세면 돼. 이 사람이 말이야. 이게 자기 그릇발 내세우려고 앞서 나가면 망쳐. 그래서 삼성을 망친 사람, 몇 번인가 이거 삼성을 망친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거기 말이야. 뭐 그때 한 80년도 중반인가 뭐 이때쯤 90년도인가 때면은 이게 금년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사무실에서 담배도 못 피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고 원래 뭐 이렇게 회사 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워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인텔 같은 외국에 가 보니까 그냥 경비실 밖에까지 나가가지고 걸어 나가가지고 담배를 피고 와야 된다 뭐 이래. 그러나 말이야. 이 반도체를 하는 사람도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인데 담배까지 그렇게까지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흡연 장소를 저기 이제 옥상에다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뭐 졸리고 그러니까 보면은 말이야 한 오후 2시쯤 3시쯤 되면은 막 와글와글 담배 피러 나와가지고 말이야 한 100명이 모여가지고 막 우글우글 말이야 그냥 오리떼 뭐 이렇게처럼 막 우글우글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배 피면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 거기 모이면은 뭐 기술적인 문제, 뭐 앞으로의 문제, 자기가 차 산 얘기, 뭐 어젯밤에 술 먹었던 얘기, 뭐 가다가 교통사고 났던 얘기, 뭐 등산 갔던 얘기, 뭐 별의별 사실 말이야 이런 공식적인 업무보다는 일이 진행 거는 그런 데서 이제 의견이 오고 가고 한다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말이야. 세상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 밤에 말이야. 밤에 침실에서 이루어지고 술자리에서도 이루어지고 말이야. 밤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야 이렇게 그 관리자 그 돈줄 만지는 사람 인사과장 뭐 이런 사람들 인사 담당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눈에 가시처럼 뭐야 저 새끼들 일도 안 하고 말이야 매일 술 저렇게 저게 막 모여가지고 말이야 우글거리고 놀고 있다. 놀고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진짜 미팅이거든. 그게 굉장히 꼴보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을 팍 쳐내기 시작했다. 그 뭐 사람들 뭐 다 현대로 갔지 뭐. 하이닉스로 갔지 뭐. 잘 됐다고. 쳐내니까 잘 됐지 뭐. 그전에는 말이야, 서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사람 안 뺏어가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이닉스로 갔지 뭐.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놈이 많아가지고 무슨 뭐 감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무슨 뭐 저기 정보기관에 또 일하던 놈이 하나 가지고 말이야 감사를 한다 이러면서 그 뭐 이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그 소그룹이라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이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 걸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경북대 출신들이 많았어요. 경북대가 많았죠. 다른 대학들은 전자공학과 인원이 한 50명이라면은 경북대의 전자공학은 300명이라는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300명. 그러니까 이 300명이 굉장히 매년 300명씩 나왔으니까 뭐 그냥 이 전자계통에 가면 경북대 출신들이 우글우글하지 뭐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7인방이라고 있어서 그때 이제 대학 동기들이 한 7명이 모여가지고 해가지고 좀 재밌게 살자 이래가지고 이제 저기 친목을 도모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그 망년을 했어요. 망년을 그냥 뭐 망년에 한 거야. 친목을 도모하자고. 근데 이거를 문제를 삼아가지고 말이야. 거기에도 최진탁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를 필두로 해가 7명을 그냥 몽창 잘라버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몽창 잘리니까 어떻게 하이닉스로 가야지. 아이고 지금 밥 좀 먹여주셨는데. 근데 이 최진탁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부사장으로 발탁이 됐지.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 하이닉스가 수율이 맨날 말이야 뭐 60% 이 선에서 질질 매고 있다가 50% 60% 말이야. 삼성은 90%에서 100%가 넘었어. 100%가 수율이 100%가 넘었어. 근데 이 친구가 요 삼성에서 이렇게 노하우를 가지고 가가지고 90%는 아우 그래 귀신이라고 그러지 귀신. 아 수율의 천재 귀신. 매스컴에 났던 얘기니까 여러분도 알 거야 말이야. 귀신이라 불렀다. 지금 와가지고 뭐 HBM 많이 떠드는데 이것도 같은 또 케이스를 밟았더라. 미친놈들이지. 똑같은 실수를 2번이나 해. 그 이조영 회장이 감옥 속아 있는 바람에 말이야 쓸데없는 돈줄 진 놈들이 와가지고는 말이야 뭐 사람 쳐내고 말이야 이 돈 된다는 기술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사람 하나만에 세우는데 그 엔지니어가 얼마나 많은 그 거기 현장에서 라인에서 해먹은 게 수백억 원은 될 텐데 그거 다 그 사람이 경험으로 쌓였는데 그 사람 그랬자면 그 수백억 원짜리를 자르는 거야. 기계보다 더 비싼 게 사람이야. 그걸 막 푹푹 잘라버려. 아이 등신들 말이야. 그러니까 되네 안 되지. 그러니까 뭐 깨꼴나겠지 뭐. 그래서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어떻게 한국에서 반도체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더 해보고 뭐 간단하게 하려는데 말이 길어 내가 주저리 쓸데없는 얘기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 가지고 시간이 다 됐는데 오래 하면 재미가 없지 뭐.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다 하는 거지. 그래서 다음에는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한국에서는 반도체가 왜 되느냐? 그게 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데 바닷가도 안 되고 산속에도 안 되고 뭐 용인 같은 뭐 이런 데가 적당하다 뭐 이런 얘기도 돼 있고 또 뭐 미국에 뭐 반도체 뭐 한다고 껍적거려 봐야 지금 한 40년 50년 동안 삼성에서 미국에 반도체 공장 세워봤는데 다 안 됐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거기 뭐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얘기. 왜 민족성하고 관련이 있어. 우리나라는 이게 한글에 대해서 이게 태어날 때부터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딱 디지털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이런 거를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하고. 또 의대 정원 말이야. 의대 정원이 말이야. 의사들 죽이려고 만든 거지만은 거기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다만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해 가지고 개판을 만들어. 그런 멍청한 놈이 있다, 놈 있지. 그런 거 한번 얘기해보고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편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바람이 정확하지 못한 거 끝까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조댓구알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